안녕하세요, 청입니다. 자, 에센셜 8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피보험이익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복습하고 가도록 할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것은 보험 기간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보험 기간 하면 우리 656조의 내용이 있었어요. 이 조문, 이 문장 그대로 기억을 해두셔라. 보험자 책임은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를 한다라는 거. 그렇죠?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 계약 기간과 보험 기간의 길이에 따라서 장래보험, 소급보험으로도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계약 기간과 보험 기간 그리고 보험료 기간까지 비교를 했고요. 보험료 기간 하면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까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보험 가액과 금액과의 어떤 관계에서는 전부, 초과, 중복, 일부의 간단한 정의, 그리고 요건, 여유가 되신다면 요건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 뒤에 손해보험 파트 가면요, 제가 조문이랑 같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때 가서 또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28페이지 피보험 이익, 손해보험 계약의 목적입니다. 자, 사실은 이 피보험 이익이 손해보험 파트의 어떤 핵심이었죠. 우리가 처음에 필기를 통해서 손해보험, 임보험 정리할 때 봤듯이. 자, 그래서 보면 자, 이 피보험 이익이라는 거 우리가 앞쪽에서 정리했던 거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는 보험 계약의 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손해보험이고요. 보험 계약의 목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다. 산정이 가능한 이익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요. 자,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좀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피보험자라고 제가 표현해도 되겠죠?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난 거겠죠. 그렇죠? 보험 사고는 자동차 사고니까 그렇게 해서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손해보험이죠?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뭐를 갖고 있어요? 보험금 청구권을 갖고 있지. 보험금 청구권자죠? 그러니까 뭐를 받게 돼?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이 보험금을 받음으로써 이 손해에 대해서 보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러한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누려지는 이익이 피보험 이익이고 좀 더 이제 어려운 표현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 일단은 보험에 가입을 안 한 상태의 A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어떠한 물건을 갖고 있어요. 1억짜리 물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이 물건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제가 소유이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시장 가치는 우리 가액이라고 표현하죠. 가액 얼마예요? 1억입니다. 자,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A가 이제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조금 달라지겠죠. 추가가 되겠지. 그럼 이 가액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보험 가액이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물건도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보험의 목적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도 이제는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피보험자라는 얘기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으로 1억까지, 즉 1억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것이 피보험 이익이었잖아요. 피보험 이익. 즉 피보험 이익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 간의 경제적인 이익 또는 뭐 이해관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거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얼마인데? 1억이에요. 이 표현 그래서 하나 알아두시고 그럼 지금 보면 보험 가액 1억이랑 피보험 1억 1억이랑 사실 금액적으로는 같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이 보험 가액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도 되셨죠? 자, 그러면 교재로 가서 볼게요. 자, 가서 보시면 의 부분에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보험계약의 목적, 손해보험계약의 목적이고 이것이 곧 피보험 이익이다. 즉 피보험 이익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가지는 경제적 이익,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당연히 보험도 없는 거겠죠. 그 얘기고, 자, 요건, 경제성, 확정성 넘기시면 적법성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성은 우리가 봤던 겁니다.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확정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오른쪽에 적어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피보험 이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해서 보험금 얼마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까지는 확정이 될 수 있는 조건이면 충분하다. 예를 들면 우리 비슷했던 게 저 앞쪽에서 단체보험 얘기를 할 때에 피보험자를 확정할 때에 한정할 때에 그냥 어디 회사 직원이라고 하면 충분하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딱 확정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만 정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확정성에서는 이 표현 적어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넘기시면 그래서 이제 적어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 한정될 수 있는 이익이 정해질 수 있는 이익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 이익이라든지 미래에 발생할 것들, 뭐 조건을 걸어놓고 생기는 것들, 이익까지 다 설정을 해서 보험계약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세 조문은요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적법성, 적법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도둑의 피보험 이익 이런 거 말이 안 되죠. 도둑질을 하다가 들켜서 내가 감옥에 가게 됐을 때 발생하는 손해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피보험 이익은 보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3번에 이러한 피보험 이익의 기능입니다. 그럼 지금 보면 피보험 이익과 보험 가액이 같이 가죠, 개념이. 그러니까 이 5가지를 보험 가액의 기능 이렇게 같이 가셔도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당연히 이걸 통해서 실손 보상을 실현하겠어요. 가장 큰 것은 뭐예요? 피보험 이익과 보험 가액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맥시멈으로.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2번에 보험자의 보상 책임 범위를 확정을 시켜주고 3번에 전부, 초과, 중복, 일부 보험의 판단 기준이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체크했을 때 가액과 금액이 같으면 전부, 초과하면 초과, 여러 개의 보험 금액이 가액을 초과하면 중복보험, 그 다음에 그 금액이 가액의 일부면 일부보험, 그렇죠? 그러니까 가액의 기준이 되고 또 중복보험으로 갔을 때에는 이것이 암보험, 자동차보험 이건 중복보험이 아니야. 그러면 둘이 동일해야 돼. 동일하다라는 것은 피보험 이익이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판단 기준이 된다라는 거고 4번도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보험계약의 유효성, 동일성의 판단 기준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보험도 있는 거다. 유효하다라는 거 동일성, 아까 말한 중복보험의 동일성 판단 기준이 됐었죠. 그리고 도덕적 위험도 방지할 수가 있겠다. 왜? 이것 이상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손보상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 위험이 생길 여지도 적게 할 수 있죠. 이 개념을 통해서. 되셨죠? 자, 그리고 하나만 심화해 보면 밑에 복수의 피보험 이익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보험의 목적물을 건물이라고 봤을 때요.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이해관계자가 한 명만 존재할까요? 아니죠. 일단은 건물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이 건물의 소유 이익을 갖고 있고요. 이 건물을 뭐 담보로 이렇게 해서 설정한 사람은 예를 들면 담보권자는 담보 이익이라는 것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뭐 예를 들면 새 들어 살아. 그래서 여기에 새를 들어서 가게 어떤 이 건물의 시설이라든지 가게를 이용해서 즉 이 건물을 사용해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또 뭐 사용 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즉 물건 보험의 목적이 하나여도 누구냐에 따라서 피보험 이익은 다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면 소유 이익이 피보험 이익이 돼서 가입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면 담보 이익이 피보험 이익이 돼서 가입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누가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보험 목적물에도 여러 복수의 피보험 이익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되셨죠? 그럼 그 밑에 그 빈 여백에다가 이거 하나만 적어 보실까요? 만약에 복수의 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이익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일단은 소유 이익으로 봅니다. 이건 좀 심한데요. 소유 이익을 일단은 피보험 이익으로 봅니다. 일단 되셨죠? 이거 하나 심화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넘기시면 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 이익과 보험 가액 이거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넘기시고요. 안 보셔도 되고요. 밑에 실전 스킬을 보면 자,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야만 비로소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될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사고가 나서 저 사람이 얼마만큼의 손해가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얼마만큼의 책임을 지는지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의 개념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거. 그렇죠? 법률상의 배상 책임에 대한 손해죠. 네, 나의. 그런데 보험 가액은 정할 수가 없어요. 가액은 왜? 가액이라는 것은 최고 보상 한도액. 그러니까 이제 시장 가치라는 건데 법률상 배상 책임액의 시장 가치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보험은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보험 이익이 존재합니다. 아까 말했죠?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존재해. 그런데 책임보험은 그 특징상 보험 가액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법률상 배상 책임의 가액이 어디 있고 또 피보험자의 이것까지 해드릴까요?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어떤 표현이냐면 보세요. 자,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되어져 있는데 어떤 것을 담보해? 피보험자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결국에는 책임보험이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배상 책임에 따라서 손해가 100이면 자기 재산에서 100을 배상해주고 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금으로 주는 거니까 보험의 목적이 법률상 배상 책임 또는 피보험자의 전 재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전 재산이라고. 이 재산에서의 사고가 나봐야 손실이 아니까. 되시겠죠? 그래서 피보험자의 전 재산이다. 이것이 보험의 목적이다라고 FM으로 하면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액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책임보험에서는 가액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복습하고 끝내도록 할까요? 자,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키워드, 보험계약의 목적,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하면서 요건들 했습니다. 요건, 경제성, 한전성, 적법성, 확정성, 적법성 했고요. 추가적으로 표현했던 거 피보험자와 보험 목적 간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보험 가액은 보다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이다.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우리 그 기능, 실손보상 실현, 그 다음에 보험자의 보상 책임 범위 확정해주고, 전부 초과 중복 일부 판단해주고, 뭐 유효성, 그다음 동일성 판단 기준이 되고, 그 다음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